저는 애터미 사업을 시작할 때에 진짜 너무 남자로서 내려갈 수 있는 바닥은 최저로 내려가 있을 때였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고 한 1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다가 택시 기사도 해봤고 오일장도 장돌뱅이도 해봤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하는 쪽쪽 다 실패했습니다. 진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가지고 힘들 때 김정일 임페리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애터미라는 회사가 생기는데 동참해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뭘 파는 회사인지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무엇을 파는데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물었더니 화장품하고 건강식품이래요. 그래서 지금이야 뭐 임페리얼이니까 좀 볼만하지만은 그때는 몸무게 50kg도 안 나갔고 건강 간이 안 좋아갖고 몸도 얼굴도 새카맸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몰골 가지고 무슨 화장품 장사라고 건강식품을 하느냐, 내하고는 맞지 않다. 그랬더니 계속 전화가 오는 겁니다. 우리 회장님 강의 한 번만 들어달라고. 그때는 오픈하기 전이었거든. 애터미라는 회사가 시작하기 전이었는데 가서 회장님 강의를 딱 듣는데 그때 회장님하고 제가 나이 동갑이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산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딱 듣는 순간에 크라운 가면 3억을 주고 에쿠스를 주고 임페리얼 10억을 준다 하는 때에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놈의 다단계는 가는 데나 마다 뻥을 치네. 그래서 저는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솔직하게 말해서 안 들렸어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분이 있으면 내 하나 없어져도 괜찮은데 혼자 한 20몇 명밖에 안 앉아 있는 데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앉아 있었는데 마지막에 세일즈 마스터만 되는 것 때문에 한 달에 200만 원 수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200만 원 연금을 받으려면 몇십 년을 일해야 되는데 한 달에 200만 원 벌어준다면 저거는 괜찮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가서 팔면 된대요. 근데 팔 수 있는 제품이 달랑 2가지예요. 해모임하고 그런데 팜플렛도 없어, 홈페이지도 없어, 아무것도 없고 뛰어다니면서 몸으로 부딪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겠더라고요. 해보자 이래가지고 200만 원 버는 목표를 뛰어들었습니다. 200만 원 목표를 가지고 뛰어들었는데 나가니까 어떻게 그 제품이 좋고 나쁘고는 떠나서 가는 데마다 하루에 한 2-3개씩은 팔았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15일 만에 세일즈 마스터를 가고 그때부터 한 번도 세일즈 마스터 못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까지.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팀장을 가고 국장을 가고 본부장을 가는데 한 9개월 좀 넘어서 갔어요. 1,000만 원이 버니까 1,000만 원이 넘어가니까 어때요? 그때부터는 간이 배 밖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회사가 망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막 자다가 꿈을 꿨는데 애터미가 망했어요. 안 돼! 울면서 막 깨보면 꿈이었어요. 그래서 또 목표를 잡았죠. 노얄 마스터를 가자. 노얄 마스터만 가는 것도 아니. 그때 회장님께서 뭐라 했냐면 노얄 마스터만 가면 집에서 평생 놀아도 된다 그래서 그래 노얄 마스터를 가서 놀자 이런 생각으로 갔어요. 2년 반 만에 노얄 마스터를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내가 목표를 다 달성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한 7년간을 노얄 마스터를 했습니다. 더 이상 꿈을 안 꿨죠. 이 크라운 마스터나 임페리얼 마스터는 내하고는 내 역량으로서는 안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7년 만에 어느 나라가 오픈이 됐나 하면 말레이시아가 오픈이 됐습니다. 한쪽은 미국이 엄청나게 잘 되고 있는데 말레이시아가 오픈이 됐는데 그 조그마한 3,300만 밖에 안 되는 말레이시아에서 나와봤자 얼마나 나오겠나 생각을 했는데 보름 만에 사르노즈가 4명이나 나왔어요.
되는구나. 그때부터 이제 말레이시아를 집중 지원해서 지금 말레이시아에 크라운 마스터가 3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크라운이 보이죠? 그냥 가만히 있을 때에는 안 보이던 크라운이 뛰기 시작하는 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크라운을 갔죠. 크라운을 가고 나서 바로 조금 있다가 코로나가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크라운 갔으니까 충분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크라운 와중에 저는 그전에는 이 줌 미팅이라는 것 자체가 있는 줄도 몰랐었어요. 크라운 마스터 갔는데 줌 미팅을 해달라는 요구가 계속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이거다. 이걸 가지고 가면 되겠구나. 바로 한 개 남았는 거 이거 맞아 가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줌 미팅을 열심히 하고 2022년도 4월 상반기에 임페리얼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20억 PV가 있으면 소실적에 20억 PV가 있으면은 임페리얼이 가능한데 저는 40억 PV가 나와가지고 제 고맙게도 그 수많은 파트너 사장님들이 특히 할머니들이 나이는 생각지도 않고 우리 총단장님 임페리얼 간다는데 해야지 10만 포인트 20만 포인트 던져주는 것이 그렇게 커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실 때에 제 눈에도 내 파트너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좀 있거든요. 사르노즈만 가면은 좀 금방 젖어요. 겸손이라는 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라는 공동체에서 내가 선두에서 띄워준다면은 잘 될 텐데 왜 저럴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40억 PV로서 그 힘든 코로나 시기에 제가 임페리얼이 되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사람은 우리는 사람 대 사람이 만났잖아요. 뭐 학연으로 뭉친 것도 아니고 지연으로 뭉친 것도 아니고 오로지 돈으로 뭉친 각자의 사장님들인데 이분들의 마음을 파고들 수 있는 것은 내가 먼저 낮은 자세로 임해주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부터 가라. 지금도 어디를 가도 제가 하는 말은 소비자부터 많이 만들어라 그럽니다. 치약 팔기가 수월할까요? 해모임 팔기가 수월할까요? 큰 소리를 한번 해보세요. 다들 아시네. 수월한 일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칫솔부터 치약부터 이렇게 판매하라 그러면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꼭 센터마다 한두 명씩 반기 드는 사람이 있죠. 칫솔 그거 팔아고 그 포인트 갖고 언제 수당을 타느냐고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럽니다. 성공이라는 목표를 반드시 머릿속에 두고 어떻게 하려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소비자들한테 가서 다가서기 수월한 것부터 가라. 해모임 막스 쓴 사람이 재구매가 율이 높을까요? 칫솔 쓰는 사람, 치약 쓰는 사람이 높을까요? 반드시 칫솔 쓰는 사람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 작게부터 다시 나가라 이렇게 파트너들한테 많은 강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지금 매출로 보는 것 때문에는 상당히 많이 뜹니다. 일일 매출이. 그런데 직급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 나온 사람이 떨어지는 것은 또 작아요. 수당이 꾸준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자를 제가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저는 한국에 소실적 파트너가 34,000명밖에 없습니다. 제 파트너가 한 170만 명이 넘는데 제 소실적에는 34,000명의 파트너 받을 게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사업자는 10분의 1도 안 되죠. 그럼 거의 다 해외에서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느냐. 요즘은 정해놓고 제가 열심히 뛰니까 다행히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께서도 저 따라 비행기를 타더라고요. 요즘에는 자기네들끼리 다닙니다. 이러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남자분들하고 여자분들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어디 해외 나가고 싶어도 금방 나갈 수 있죠. 그 여자분들은 아기들도 있고 또 모시는 어른도 있고 남편도 있고 하니까 좀 힘이 드실 거예요. 그래도 이겨낸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하신다면은 여러분들한테는 엄청난 혜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센터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잘하시는 분들은 긍정면입니다. 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많은데 꼭 한두 사람은 안 되는 것만 찾습니다. 시비만 걸다가 나가서 자기가 인상 빡 찌푸린 채로 물건 설명하니까 누가 듣습니까? 안 되니까 돌아와서는 바로 안 되잖아. 안 되는 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드는 겁니다. 세계적인 명품인 애터미 제품을 가지고 다른 마트 제품들하고 비교했을 때 꿀릴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안 되느냐? 다단계라는 이 인식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아무리 못 산 나라 가도 부자들은 있거든요. 부자들부터 공략하십시오. 부자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는 것 때문에 품질만 좋다면 가격이 안 따집니다. 비싸다 사다 소리 안 합니다. 그런데 꼭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겨우 밥술 두고 있는 사람 보고 비싼 거 사라 그러니까 못 사죠. 등록만 몇십만 명, 제가 인도에서 처음 오픈되기 전에 140만 명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14만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매출은 140만 때보다 14만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제대로 된 소비자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키워나간다면 인도가 14억 인구니까 어마어마한 조직으로 클 겁니다. 이제 2년이, 이번에 3년이 조금 넘었는데 5년 안에 인도도 아마 중국 못지않게끔 성장할 것이라고 봅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가장 안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지금 몇 년을 했는데도 수당도 마음에 안 들고 직급도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게 누구 잘못일까요? 애터미 회사가 잘못했습니까? 스폰서가 잘못했습니까? 본인입니다. 본인이 잘못해놓고 애터미는 돈이 안 돼요. 저는 애터미가 돈이 안 된다는 소리 절대 동의 안 합니다. 저는 많은 돈을 벌어봤었고 지금도 심지어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나는 다니면서 다단계 가지고 돈 버린 놈을 못 봤다 그래요. 저는 돈 버린 사람 수두룩하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품에 자신감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 쓸데없는 사람들 이야기하고는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오로지 내 자신을 가지고 내가 발라보고 내가 써보니까 좋더라. 네가 써보고 아닌 것도 반품해. 큰 소리 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반품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옵니다. 제품을 몰라서 못 쓰고 있는 것이지 지금은 우리 아파트 단지가 9단지까지 있어갖고 엄청난 크게 큰 아파트가 수원했어요. 그런데 한무수길에 박스상으로 쑥 안 둘러보면은 애터미 박스가 안 보여요. 간혹가다 한 개씩 보이는 거는 우리 집에서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사업자를 만들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겁니다. 무조건 소비자부터 만들다 보면은 그 중에서 사업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훨씬 더 빨리 가는 성공의 길입니다. 제가 원래 69살인데 지금 우리 친구들 보는 것 같으면은 이제 다 정년퇴직하고 오갈 데 없어가지고 그 중에서도 좀 건강한 친구들은 이제 뭐 택시 기사, 아파트 경비, 뭐 건설 현장 경비 하는데 한 달 받는 월급이 200만 원도 안 돼요. 제 하루 일당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저를 부러워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엄청 부러워하죠. 그런데 애터미 하자 하면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그랬더니 나는 다른 거는 다 괜찮게 하는데 물건 파는 거는 못 한대요. 내가 언제 네 보고 물건 팔으라 했냐. 이 홈페이지를 가지고 이 홈페이지 홍보만 하면 되는데요. 휴대폰 한 개만 딱 들고 다니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해요? 그래도 못한다고 하면서 안 해요. 그러면서 또 어떤 친구는 적성에 안 맞아서 못 한대요. 그러면 너희 가난하게 사는 게 적성에 맞아서 가난하게 사나 물어봐요. 대부분 다 보는 것 보면은 가난하게 사는 게 안 맞잖아요. 안 맞는데도 그거는 당연하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아주 가난하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좀 괜찮은 집안에서 셋째 아들로 태어났었고 좋은 직장도 다녔었고 34살 때 직장 다녀가지고는 부자가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제 가구 사업을 하다가 공장에 불이 나서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10년간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살았는데 지금 오늘날 내가 이 정도 되기까지는 애터미 공이 엄청나죠.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 회장님, 저는 경영의 신이라 그럽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생각 좀 해보세요. 지금 100세 시대에 왔는데 내가 70, 80이 됐어도 노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한 해본들 먹고 살기도 급급할 겁니다. 애터미에서 성공하지 않으면은 본인도 고생이지만 자녀들도 고생이. 얼마 전에 중앙일보에서 발표한 자료 보니까 부모가 가난하게 살면은 8명의 자식들이 대물림해서 가난하게 산답니다. 옛날처럼 자수성가하는 확률은 2가정밖에 안 된다. 요즘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2가정이 바로 애터미 사업자라고.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자가 결코 창피스럽거나 기죽을 일 아닙니다. 큰 소리 팡팡 치고 다니죠. 처음에 우리 딸이 이 배지를 달고 나가니까 아빠 세미나 갈 때나 달고 가지 그 배지를 왜 달고 나가느냐, 너는 창피스럽냐 이러니까 그렇지 뭐. 근데 요즘은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요즘은 우리 아빠가, 제가 올 2023년도 계열사 내보니까 약 8억 한 6천만 원 정도 수당을 받았더라고요. 원래 좀 떨어진 겁니다. 내가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저도 작년에 암이 걸려가지고 건강검진을 했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병원에서 전화가 안 오면 좋은 거고 전화 오면 이상이 있대요. 근데 정확하게 일주일만 전화가 왔더라고. 신장 혈압약을 많이 먹어가지고 콩팥에 암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아주 초기라서 노보팔로 수술하면은 이제 삭돌이 내버리면 끝난대요. 그 대신에 그 수술비는 1,400만 원이 드는데 의료보험이 안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은 배를 갈라서 한쪽 신장을 떼내고 복개를 하면은 그때부터는 완전 중환자가 돼버리죠. 그거는 뭐 100몇십만 원이면 된대요. 의료보험이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애터미 인피를 맞았다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1,400만 원 주고 노후 수술을 했죠. 하고 나니까 약 한 통을 안 먹고 항암 치료 한 번 안 받고 지금 이제 2년이 좀 넘었는데 아주 건강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6개월에 한 번씩 가서 검사 받고 내년부터는 1년에 한 번씩만 검사 받으면 되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삼성병원 안병동에 가면은 앉을 자리가 없이 대기실에 쫙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그 암 환자들이 암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수술비 걱정, 생활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딱 들을 때게 내가 애터미 사업자가 아니었고 평범하게 무슨 택시 기사나 이렇게 살았더라면은 돈이 없어서도 그 수술을 못 받죠. 그러면은 배를 갈라서니까 그 염증이 안 생기게끔 그걸 먹어야 되고, 노보 수술하는데 구멍을 7개 뚫어 가지고 그것을 끄집어내고 구워 매지도 않고 본드만 딱딱딱 발라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치료받을 이유가 없죠. 참 많은 세상을 살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애터미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사장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되냐면 단 하루라도 나는 인피를 간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인피를 하고 나면은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을 상상을 하지 않으면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생 시나리오를 반드시 쓰십시오. 내가 살아오는데 2년 전이나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생활 패턴이라면은 그분은 살아가는 인생 목표를 정하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저는 대기업에 다니면서부터 일지 쓰는 거, 인생 목표 쓰는 거 이런 거를 한 17년 동안 하다 보니까 몸에 배여가지고
계속해서 그 분야에서는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인생 시나리오 안 쓰시는 분 계시면은 인생 시나리오에다가 나의 성공담을 쫙 한번 적어놔 보십시오. 그리고 언제까지 간다. 대부분의 그 사주따님들은 한 직급을 가고 나면은 그 다음번에는 갈 생각을 안 하고 당연히 못 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배팅을 쳐서 그렇죠. 배팅을 안 치고 소비자를 만들어 간다면은 또 그 소비자한테 또 가고 물건이 엄청나게 많은데 왜 그 소비자 한 번만 가고 치우느냐. 계속해서 가면은 10가지, 20가지 서게 만들어 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안 가셔도 됩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다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사장님들의 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내 카드, 스폰서 카드, 파트너 카드 찔고 딱 해가 물건 잔뜩 재놓고 이거 쓸 때까지는 안 하니까 그 다음에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조금 더디더라도 정도로 가시는 게 훨씬 더 바른 길입니다. 애터미는 여러분들의 노력하신 그 값어치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해줍니다. 저는 애터미 살면서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차도 타고 있고, 그리고 수원에서 가장 고급 단지에 59평 아파트에 3명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 우리 어머니, 요즘 우리 어머니가 원래 97세인데 전에는 얼른 죽어야지, 얼른 죽어야지. 요즘은 술 한잔 하시면 옆에 앉아 있다가 야, 나는 요즘 죽기가 싫다. 왜요? 이러니까 네가 돈을 잘 버니까. 그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입니까? 아직까지 정신도 말짱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한 번씩 하다 치매기가 있어 사람도 못 알아볼 수 있는데 그렇게 즐겁게 사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두바이,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이렇게 쭉 갔다 왔는데 여기가 세계 최고의 인공섬입니다. 이런 곳에 가서 내려다 보는데 내가 만약에 애터미를 안 했더라면 어떻게 이런 곳에 갈 수가 있었을까? 지금 회사가 만들어주는 이런 훌륭한 여행 상품도 없을 거예요. 요번에 임페리얼 마스터 5명, 크라운 마스터 7명이 갔습니다. 그런데 전원이 즐거운 표정. 그리고 지난번에 크라운 마스터 여행 갈 때만 하더라도 저부터 손자가 없었습니다. 전부 다 아저씨 아줌마였는데 이번에 가니까 임페리얼 마스터는 전원이 손자 손녀를 다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물으면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최고라는 거예요. 왜? 저 엄마가 안 해주는 거는 할아버지는 해주잖아요. 여기가 두바이 사막입니다. 이 사막에 단체 사진 찍기까지 그 투어차가 20대가 애터미 크게 딱 붙여가지고 쫙 20대 일렬로 가는데 그것도 장관이더라. 애터미, 내가 애터미 이런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내가 고생 좀 했지만은 말년에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뿌듯함을 느끼잖아요. 이런 거를 사장님들 상상하셔야 돼요. 나는 가면은 뭘 어떻게 하겠다, 이걸 하겠다, 이런 거를 하시고. 요 다음 것 좀 보여주세요. 여기도 그 누브르 박물관, 아비다브 누브르 박물관인데 그 프랑스에 있는 누브르 박물관에 이름만 빌려주는데 700억을 주고 빌렸답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이고, 이거는 이제 배 안에서 저 조그마한 꼬마가 제 손자입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할아버지가 임페리얼이면 손자가 춤을 추는 모습입니다. 요 52층 전망대에서 춤추라 그러니까 춤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끝나는 날 이제 그 가이드가 잘 가 이러니까 2번만 더 자고 가면 안 돼요. 이러면 여행을 많이 다닙니다. 코타키나 발주도 가봤고 감도 가보고 이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다니니까 좋아가지고 이거를 즐길 수 있는 1%, 0.5%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거기 임페리얼이 들어갑니다. 임페리얼 가셔야 되겠습니까? 안 가셔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가셔야죠. 여기가 두바이인데 여기는 금커피를 주는 거예요. 커피에다 금가루를 다 주더라고요. 그거를 마시는데 맞으면 저 빌딩이 무슨 빌딩이냐 했더니 분노의 질주할 때에
그 촬영 현장이 진짜 볼 것이 많아요. 여기 148정인데 우리 손자 보고 제가 그랬어요. 너 여기 오니까 어때? 이러니까 답이 뭐냐 하면은 높기는 높네 이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하나가 성공을 하니까 우리 형제간들 또 우리 어머니, 손자 모두가 행복하고 다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매일 사무실에 나와가지고 남이 잘 되면은 부러운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내보고 친구들 만나고 그럽니다. 야, 너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 너는 좋겠다. 이런 소리만 해요. 야, 좋겠다 소리 하지 말고 너도 사업해.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네 아는 사람만 나가서 칫솔 한 개 팔면 돼. 못 팔면은 너 가정 없어. 그렇게 해도 못한대. 그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천안을 기점으로 해서 사업을 했었는데 고향은 마산입니다. 마산에서 했는데 천안을 올라온 계기가 있습니다. 남자들끼리 친목회를 한 몇십 년을 모은 친목회가 있었는데 제가 애터미를 시작해서 첫날 그 친목회 딱 갈 때에 해모임을 2박스를 들고 갔어요. 한 박스는 깔아서 한 개씩 먹이고 한 박스는 팔려고 가져갔는데 평소에 내한테 말도 잘 못하던 친구가 야 인마 술맛 떨어지지 그런 걸 왜 가져왔어? 치워 인마. 그 소리에 제가 서름이 받쳐서 그달이 참석도 안 하고 챙겨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나는 반드시 너희들을 깃발로 줄 것이다. 그러면서 무작정 올라온 것이 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정윤 총장, 박종미 총장, 우재숙 단장 이 팀들을 만나가지고 하자고 애걸복걸을 했습니다. 8개월 동안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끝까지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그 핵심 4명 중에서 총장이 3명이고 단장이 1명이니까 잘했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인정만 딱 받는 순간에 나뿐 아니고 자식들 돈 걱정할 이유가 없고 자식들이 먹고 살려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엄마, 해주는 아빠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애터미 한 것을 진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애터미라는 회사 하면서 초창기 때 배팅 왕이었습니다. 매출도 1위 했었고 그때 회장님한테 당연히 칭찬 들을 줄 알았는데 매번 구자람 듣고 징계도 먹고 했습니다. 왜 말을 안 듣느냐고. 이제 배팅 치지 마라. 배팅 치면 네가 원하는 그 진짜 망한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죠. 회사가 지금처럼 이렇게 큰 회사가 아니었고 조그마한 회사가 팔아오면 장땡이지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그 뜻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저는 회장님 시킨 대로 하자. 소비자부터 키우자. 그래서 미국에 가서도 미국을 제가 11번을 갔습니다.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하니까 또 내 밑에 파트너가 우리 김문수 단장 같은 사람도 나오고 거기서 막 아예 그만 상주를 하고 살 정도로 그래서 제가 11명의 크라우마스터 제 파트너들이 있는데 한쪽은 미국에 3명이 있고 한쪽은 말레이시아 3명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에 4명이 있고 1명은 임페리얼을 마쳤답니다. 나는 성공한다는 그 목표를 반드시 가지고 어디에 어느 자리에 갔어든 애터미가 나와야 됩니다. 저놈은 아직 애터미 미친놈이야 소리를 들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초창기 때는 홍보 자료가 없으니까 말로만 해야 되니까 목이 쉴 정도로 애치고 다녔고 그 결과 저는 오늘날 이렇게 멋진 임페리얼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에도 또 1월 23일부터 인도네시아를 나갑니다. 인도네시아를 나가서 원래는 저는 당분간 동남아 쪽에만 치중할 생각입니다. 제가 약 한 30 몇 개국을 한 200개 가까이 다녀왔습니다. 아마 그 비행기 상만 하더라도 아파트 몇 채를 샀을 거예요.
대한항공만 하더라도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90만 마일리지가 있으니까 어마어마하죠. 그 정도로 많은 나라 뛰어다니는 결과 엄청나게 좋습니다. 저는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제가 가는 날 가는 그 공항에는 우리 파트너들이 피켓 들고 나옵니다. 그런 것을 상상하시고 즐기시고 어디를 가서 강의를 하더라도 대우받습니다. 임페리얼 가실 거죠? 올해는 반드시 한 등급씩 승급하셔가지고 빨리 임페리얼 가셔서 재밌는 삶을 사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